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분석을 하면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토러스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월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금 G20에서 일본의 그 엔저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환율이 튀어 올랐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전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1900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오늘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이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또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장 막판에 이어지면서 지수 반등에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단 오늘 은행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요. 조선이나 음식료, 제약,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업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역시 매도로 일관했습니다만은 제약과 금융업종에 순매수를 해줬고요. 전기전자나 화학업종에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역시 연기금 중심의 매수, 특히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은 이제 순매도를 좀 보여줬고요. 유틸리티나 통신 쪽으로 또 제약업종 이쪽 쪽으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오늘 지진 관련주, 보안 관련주 이런 또 IT나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매기가 돌았고요. 셀트리온이 4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이슈 종목으로 한국전력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전력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까요? 예, 역시 한국전력이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대감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원화 강세라는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를 봤을 때는 역시 한국전력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호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작년 8월하고 올해 1월에 두 차례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었죠. 이런 인상 효과가 1분기 실적에서는 상당히 실적 개선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향후에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S 정도,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일장 우리가 중요 포인트를 알아봐야 할 텐데 오늘 무엇보다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외국인 물론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순매수로 좀 마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는 반면에 또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이러한 수급은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예, 역시 현선물 포지션을 꾸준히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수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올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는 좀 다소간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사실 상당히 좀 튀어 오른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다소간 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원달러 환율과 지수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튀어 올라가는 거는 역시 좀 시장에는 좋은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역시 엔달러의 수준, 지금 현재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초관심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의 반등도 그런 어떤 엔달러 환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계속 좀 지수 방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연기금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지금 저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애플의 실적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과연 둔화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현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월 전까지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900선 하방 경직은 강하게 또 확인이 돼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방 경직은 강하더라도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신 건가요? 예, 일단은 1890에서 1950포인트를 내일장 전망 지수로 지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수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었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위한 그 저지 노력들을 상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 지표가 이제 둔화되는 부분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의 무엇을 손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냐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 리보 금리를 잘 보시면은요.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때에 비해서 최근에 달러 리보 금리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뭐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최근에 그 TIS 국채에 대한 5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을 잘 보시면은요, 최근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TIS 국채의 응찰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결국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야만 무제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좀 지속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응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어떤 뭐 금의 수요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정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8일에 미국의 공공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의 흐름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꾸준히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결국은 1900선의 지지 때문에 반등하고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박스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방금 또 말씀을 해주신 5월 18일 미국의 공공부채 한도 상향 조정일, 이 부분이 또 분수령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은 통화 정책 가지고는 다소간 좀 힘들지 않겠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완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도 뭐 향후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 긴축을 지금 풀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현재 공공부채 상향 협상에 이제 부딪혀서 공화당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긴축, 특히나 이제 시퀘스터의 어떤 영향권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다시 디플레를 우려한다면은 시장이 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부채 상향 협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향후에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지금 약간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에는 한 박스권 전략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스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더욱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1890에서 1900선이 PBR 1배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 PBR 1배를 하향한 적이 과거의 사례는 뭐 금융위기 때 이외에 뭐 유럽의 재정위기 이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1900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과 다소간 좀 무관한 업종으로 결국
결국은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전기, 가스나 통신, 의약품 같은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이 선호하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저가 다소간 둔화되는 것을 반영한다면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도 지금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900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1950% 이상에서는 다소간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장에 관심 업종과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테크윈, 루멘스, LG이노텍이 오늘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요.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군입니다. 산업재 소재 업종 중에서는 가장 실적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조선업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오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SK컴즈, SBS 미디어홀딩스, 코오롱 글로벌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LG패션, 락앤락, NC소프트를 선정을 했고요. 저평가된 중소형주에서는 세진전자, IHQ, DIC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심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